2022년 6월에는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하여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세로서 학교 동창인 A씨와 B씨는 금은방을 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범행을 저지를 경우 그 벌을 받기 때문에 촉법 소년들에게 범죄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 C군과 D군을 꿰어내어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이들은 훔친 물건을 판매해서 10%를 주겠다, 또 오토바이도 사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촉법 소년이라서 처벌받지 않으니 걱정 말고 진술을 거부해라, 이런 교육까지 한 뒤에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C군과 D군은 6월 23일 오전 2시경 대전 중구에 있는 귀금속점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서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67점을 훔쳤습니다. 다음날 오전 4시경 또 다른 귀금속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자신들을 촉법소년이라고 생각한 C군과 D군은 교육받은 대로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깜짝 놀랄만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D군은 자신의 생일이 며칠 전 지나서 촉법소년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와 B씨 사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 범죄 흉포와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2022년 10월 관련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의 보호가 필요하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 소년 중 13세의 비중이 70%를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3세로 연령 하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 가정 환경에 따라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결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법상 만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치료와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더 시급하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9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이 있었을 때 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 법감정을 명목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서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간과한 착오적 행위다 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소년 보호 사건 절차에 형사사건의 공소제기 및 유지에 특화된 검사를 참여시키는 것 역시 소년의 갱생도모라는 소년 사법제도의 근본 이념을 간과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쪽에 있고 법률 전문가 집단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그대로 유지하되 제도 개선에 힘쓰자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겠습니다. 2021년 소년 보호처분은 22,144건, 그중 만 13세는 2,995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얼마나 될까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촉법 소년이 저지른 살인은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이었습니다. 소수의 중범죄를 벌하기 위하여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출 경우
중1인 모든 일탈 소년은 전처럼 가정법원이나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검사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탈 소년을 보는 조사관과 검사의 시선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보았을 때 촉법 소년의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언급된 범죄의 종류에 따라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베트남의 경우 16세 이상인 자는 모든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하며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는 살인, 상해, 강도, 강간, 유괴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14세 이상이면 모든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하며 13세는 살인, 상해, 강도, 강간, 유괴 등 중범죄의 경우에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촉법소년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촉법소년을 다루었던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김혜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대사로서 오늘의 마무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혐오란 사전적 의미로 싫어하고 미워함을 뜻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소년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처분은 냉정함을 유지할 겁니다.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소년에게 어떠한 색안경도 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또는 그 전과는 다르게